국내 시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M&A 이야기를 통해서 산업계 재편 과정이라든가 자금 동향 등을 또 확인해 보고요. 그에 따른 투자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김영진 M&A 연구소 김영진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 많은 분들이요. 좀 깜짝 한편으로는 놀랐으면서도 예. 상당히 좀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11월 26일이었어요. 삼성테크윈의 대주주인 삼성전자 등이 주식회사 한화에 삼성테크윈을 매각을 한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발표 나오면서 바로 주가는 좀 급락하는 상황이 맞습니다. 나왔거든요. 먼저 삼성테크윈의 M&A 시장에 나오게 된 배경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흔히 이제 M&A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룹사에 가갖고 세미나도 많이 하고 강연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2000년도 초반까지 삼성그룹 쪽에 이제 접촉을 하다 보면은 삼성그룹은 M&A는 터부시한다. M&A라는 터부시한다. 용어 자체를 꺼내는 것까지도 부정적으로다가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동향이 2000년도 후반에 가갖고서는 삼성그룹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M&A를 한다는 쪽으로다가 방향이 완전히 틀었거든요. 분명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M&A를 하면 안 된다 했다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M&A를 한다 해갖고서 2000년도 후반부터 삼성그룹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M&A가 되기 시작했고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M&A 성향은 그간의 그 신규 사업을 갖다가 유치하기 위한 M&A보다도 삼성그룹의 사업 재편, 본질을 까각선 얘기한다 그러게 되면은 이건희 회장 이후에 후계 구도에 의한 삼성그룹의 재편 과정에서 이게 나왔던 걸로다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간에 이제 합병 작업이라든지 해각선 기존의 사업체들을 문터해각선 새 자녀들한테 이렇게 분배하는 과정으로다가 나갔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이게 그 합병 해각선 삼성그룹이 갖는 게 아니라 아예 그 기업 자체를 갖다가 제3의 그룹에다가 매각하는 방향으로다가 나갔죠. 향후에도 아마 삼성그룹뿐만이 아니라 국내 유수의 그룹사에서 이런 동향들이 나올 겁니다. 처음에 이제 삼성그룹에서 이게 나왔던 게 아니라 포스코에서 이런 작업이 나왔었죠. 그래서 포스코 그 특수관 같은 경우 하루아침에 포스코 그룹에서 다른 회사로다가 넘긴다 해갖고서 노조에서 상당히 이제 반발이 심했었는데 요번에 아마 삼성테크윈도 마찬가지 아마 노조 쪽에 이제 반발이 아마 상당히 심할 거로다가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그 하나그룹 같은 경우,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다가 2006년인가요? 그때 전략을 갖다 새로 세운다고 그래갖고 하나그룹에서 M&A로다가 하나그룹을 정상의 기업으로다가 발돋움하자 해갖고선 특집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그룹사마다 이제 사내 방송들이 있어갖고서요. 그 당시에 가갖고선 이제 M&A로다가 하나그룹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M&A밖에 없다. 기존의 사업을 갖다 성장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M&A를 하자 하는 식으로는 역설을 했었는데 2007년서부터 해외 M&A 아니면 국내 M&A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하나그룹이 추진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삼성그룹이랑 아마 하나그룹이랑 저희가 알고 있기는 여름 전후, 그러니까 하반기 전후에 이런 그 프로젝트를 갖다가 서로 매각하자, 인수하자 얘기가 있다가 아마 11월 26일인가요? 26일 날 공식적으로 아마 발표가 나갔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뭐랄까요? 흘러나온 얘기도 없이 갑자기 발표가 됐는데 사실 삼성그룹의 도약이라 할까요? 지금 모습이 있기까지는 M&A가 한 축을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오히려 그 M&A로 사업 말씀해주셨지만 사업 재편을 하는 상황에 좀 놓여 있는 상황인데 지난해부터 2013년 이후에 이 사업 재편이랄까요? 작업했던 사례라든가 과정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에 들어왔어요. 삼성그룹의 M&A는 사업 재편입니다. 2013년 12월 달서부터 1월 달까지요. 어떤 기업을 갖다 중점적으로 M&A를 했었냐면은 삼성 에버랜드. 지금의 상호가 제일 모직으로 바뀌었죠. 삼성 에버랜드를 중심으로다가 M&A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예전에 제일 모직의 패션 사업 부분을 갖다가 에버랜드로다가 갖고 온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급식 사업 부분이 에버랜드에서 상당히 크게 했었는데 급식 사업 부분을 갖다가
물적 분할, 말 그대로 100% 지분을 갖고선 별도의 법인을 갖다 만든 적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 에버랜드 건물 관리 사업 부분이라고 해요. 빌딩이라든지 이런 건물을 관리하는 네. 사업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S1, S1 쪽으로. 보안 중심이었는데요. 회사 쪽으로다가 예. 띄엄겼습니다. 이거 자체는 그간의 삼성그룹이 여러 계열사에 나눠 있던 사업 부분을 갖다가 이제 통합하기 시작한다는 지금 얘기였습니다. 효율적으로 간다라고 또 봐야 될까요?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있고 예.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후계 구도에 의해서 어떤 기업은 누구한테 네. 주겠다는 것 때문에 아마 이런 네. 현상들이 벌어졌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5월 달 금년 5월 달에는 어떤 사업 부분을 갖다 중점적으로 M&A를 했었냐면 금융 쪽을 갖다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증권 쪽에다가 어떤 기업을 붙였냐면 네. 삼성선물을 갖다가 띄어서 붙였고요. 반대로 삼성생명 쪽에다가는 자산운용, 흔히 이제 자산운용은 증권이랑 이제 많이 이렇게 붙여서 네. 갔었는데 생명 쪽에다가 자산운용을 갖다 띄어서 붙였던 M&A를 갖다 추진을 했습니다. 요거 자체도 사업 부분은 이제 통폐합 과정에서 이제 나왔던 거고요. 예. 그다음에가 이제 삼성종합화학과 삼성석유화학을 갖다가 6월 달에 합병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세간에서는 이게 이부진 부회장 쪽으로다가 이부진 사장 쪽으로다가 이 회사를 갖다가 경영권을 갖다가 네. 주기 위해서 이런 거 하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그룹에다가 이걸 붙이기 위해서 하나그룹에 매각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합병 작업이 됐던 거고요. 네. 7월 달에는 삼성 SDI와 제일모직의 나머지 사업 부분, 그러니까 첨단 소재 사업 부분을 갖다 합병했던 작업이 있었고요. 네. 9월 달에 파문이 컸었죠. 삼성중공업과 엔지니어링을 합병한다고 그랬었는데 국민연금이라든지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 부정적으로 나오는 바람에 네. 삼성중공업은 나름대로의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권 목표가 이하로다가 떨어졌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아마 매수 청구권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합병 계획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월 달에 네.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그룹의 4개 회사를 갖다 매각한다는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테크인, 삼성종합화, 삼성탈레스, 그리고 삼성토탈. 네, 맞습니다. 오늘은 삼성테크인을 좀 중점적으로 알아볼까 하는데요. 대표적인 방산업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삼성테크인의 지금 자산이라든가 지분 구조는 어떻게 되는 상황인가요? 자산 구조 어마어마하죠. 이 삼성테크인의 옛날 상호가 삼성항공이었었습니다. 자산이 3조 6천억이 넘는 회사고요. 예. 부채는 1조 9천억. 자기 자본이 1조 7천억 정도인데 1조 7천억 정도의 잉여금. 그간에 이제 이게 외국계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가들한테 이제 네. 배당으로다가 들어갈 돈들이거든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쌓여있냐면 1조 2,900억 900억 정도가 쌓여있습니다. 하나그룹에서는 이 회사를 갖고 가게 되면 이 잉여금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예. 계기가 될 수 있고요. 매출액은 작년 말로다가 봤을 때 2조 6,200억 정도. 순이익이 1,330억 정도가 됐었고요. 시가총액 그간에 상당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죠. 목요일자로다가 계산해 보니까 1조 4,983억 정도가 나옵니다. 업계 순위는 카이라고 그러죠. 카이, LS 넥스원 다음에 국내 방산업계 3위에 랭킹된 회사고요. 예. 이 회사의 그 지분 구조를 보게 되면은 아마 지분 구조가 이게 그 매일매일 아마 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크한 거는 11월 14일자까지 체크를 했었는데 삼성전자의 7인이 갖고 있는 지분이 32.47%입니다. 이 32.47%가 하나그룹에다가 이제 매각할 지분이고요. 네. 한국투신 운영이 갖고 있는 지분이 9.41%,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지분이 7.26%, 기타 주주가 49.14%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11월 14일까지 그 시간 이제 현재 지분 상황을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 삼성테크인을 그럼 이제 인수하게 된 한화그룹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한화그룹이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M&A로 사업 영역을 상당히 맞습니다. 많이 확장을 했습니다. 2001년 이후에 한화그룹이 추진했던 주요 M&A 과정도 한번 들여다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얘기하는 방산. 네. 원래 그 하나그룹이라는 화학, 그다음에 탄약에 들어가는 원료 이런 걸로다가 성장을 했던 회사였기 때문에 대우그룹이 몰락한 이후에 대우전자가 갖고 있었던 방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거를 2001년 12월 달에 인수를 했고요. 2002년도에 파문이 컸었죠. 2002년 12월 달서부터 한
9년 동안 아마 시비거리가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신동아 그룹이 몰락하고 난 다음에 대한생명, 신동아 화재, 그다음에 63빌딩 요것을 헐값에 인수했다 해갖고선 여러 가지 이제 공격을 받았었죠. 그다음에 하나그룹이 보험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걸 인수했느냐 해갖고선 9년 동안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지만 종국에는 하나그룹이 인수하게 됐고요. 2007년 11월 달에 본격적으로 글로벌 M&A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아지텔이라는 첨단 소재 업체를 갖다 인수를 했고요. 네. 2008년도에 들어와서는 방계그룹입니다. 제일화재도 마찬가지 하나그룹의 방계 회사였었는데 제일화재를 인수함으로 인해 갖고 제일화재가 갖고 있었던 저축은행까지 같이 인수를 했고요. 그래서 자막을 통해서 좀 쭉 확인해 볼 수가 있겠군요. 2010년도에 프로덴셜 투자증권을 인수해서 합병 처리를 해갖고 오늘날에 하나투자증권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에 들어와갖고 태양광 산업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했었는데 솔라원 파워홀딩스라는 회사와 큐셀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태양광 회사로다가 지금 거듭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방산, 화학을 갖다 중점적으로 하기에 각선 아마 삼성그룹과 지금 커다란 2조 원대의 빅딜을 갖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이 거대 기업의 M&A 과정을 말씀 나누는 게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요. 자, 끝으로 향후 삼성테크의 M&A 작업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 부분을 마무리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M&A 기법들을 말씀드리는데 이번 기법은 구주 인수 방식입니다. 그래서 32.47%와 경영권을 가져가는 구도고요. 인수가는 결정됐습니다. 양측이 이제 협의하에서 8,400억에 이제 결정이 된 상황이고 인수 대금 지급 방법 특이합니다. 이 회사의 그 딜의 종료는 내년 6월이거든요. 계약금 없이 내년 6월 달에 절반 4,200억을 갖다가 내년 6월 달에 지급을 하고요. 그 이후 1년 후 인수 후 1년 후에 4,200억을 지급하면서 모든 게 이제 종료될 수 있게끔 합니다. 상당히 삼성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그 특혜를 준 딜이고요. 실질적인 M&A 작업 기간은 내년 6월이면은 모든 게 다 종료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조에서 상당히 반발이 심하지만 노조보다도 이 M&A 딜의 성패는 공정위에서 승인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승패가 되는데 저희가 봐서 무난히 공정위에서도 아마 승인이 될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 명실상부 하나그룹은 국내 1위의 방산업체로 발돋움하게 되고요. 전 세계에서도 25위권으로다가 발돋움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하나그룹이 이번 딜에 의해 갖고선 언론사에서도 아마 많이 나왔을 겁니다. 10위권 바깥에 있는 재계지만 9위권까지 지금 치고 들어올 수 있는 딜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M&A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말씀도 덧붙여주셨고요. 이 방산업계에 큰 지각 변화가 있을 거라는 말씀도 덧붙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진 M&A 연구소의 김영진 소장과 삼성테크인과 관련한 M&A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